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안도감이 시장을 이끌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2,450선,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한 1,299.1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기후법안 통과가 유력해지며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며 한화의 방산 부문도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분기 영업이익이 3,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조 1,160억 원을 달성했고 이 기간 영업손실은 74.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2분기 영업이익이 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2분기 영업이익이 2,8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7월장 마무리하면서 8월을 위한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점 등의 침체 우려 그리고 과매도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은 데드캣 바운스와 반등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상승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데 또 전일에 애플이 우수한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더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PMI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표, 한국의 수출 지표 등이 발표 예정이니까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 코스피는 0.6% 올라오면서 2,450선,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80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움직임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를 해줬는데 코스닥은 조금 제한적인 수급이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3,400억 원 담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달러 환율이 1,30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켓맵으로 시장 온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기전자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이노텍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들이 단단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하이브까지 올라오면서 서비스 업종도 오랜만에 상승불이 강했습니다. 자, 그럼 시총 상위주부터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삼성 SDI입니다. SDI는 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 첫 4천억 돌파라는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컨센서스 콜을 통해 원통형 46mm 배터리를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공급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LG에너지솔루션을 더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LG에너지솔루션 수급을 오늘 받쳐줬는데 삼성 SDI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는 1.5% 정도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중공업 보시죠. 오늘 장중 오후 들어서 조선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영업손실은 74%가량 감소한 2,083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적자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2분기 매출이 좋지 않을 것을 미리 반영을 했기에 오늘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12만 5천 원 종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이 강세를 보였는데 수급이 몰린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의 방산 부분을 인수하고 또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를 합병을 해서
글로벌 10대 방산 기업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 규모를 키우고 제품을 다양화해서 세계 1위의 종합 방산 기업인 한국형 로키드 마틴으로 변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 실적도 컨센을 10%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2%, 장중에는 조금 더 강했는데 20% 정도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이어서 또 한화솔루션도 태양광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요즘 한화그룹주가 들썩이다 보니까 한화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된다라는 농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보시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수요가 강하고요. 유럽도 수요가 강한 데다 하반기부터는 OEM을 활용한 미국향 판매를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23%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증권이 이번 실적이 연간 실적이 아니라 분기 실적일 뿐이라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목표 주가 7만 3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 확장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 업체에 대비해서 미국 시장 확대가 자유롭기 때문에 멀티플이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목표 주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종가 5만 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종목을 그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즐거운 금요일 오랜만에 좀 마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코리아마켓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죠. 하반기 시작에 한 달 여러 이슈가 있었음에도 조심스럽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7월의 마지막 거래일 ETF 시작은 어땠는지 그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볼까요? 어제 이어서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진 게 맞는 건데요.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은 가격도 급등을 보인 가운데 이 상품도 4.8% 올랐습니다. 다음 국내 플랫폼 투톱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타이거 소프트웨어도 강했고요. 이 타이거 200 중공업 체크해 보시면요.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기후변화 재원 마련 관련 예산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과 풍력에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상품 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한국조선해양도 2분기는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지만 이 컨콜에서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해볼 만하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1%대 상승한 가운데 이 상품도 올랐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보시면요. 이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가 어제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안전자산은 오른 만큼 이 산업계에서 쓰이는 원유의 가격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WTI 뉴욕 선물 0.8% 내리면서 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코덱스 삼성그룹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 SDI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처음으로 4천억 원대를 돌파했지만 하지만 이 뉴스에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 실현하면서 주가는 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가는 이 호재에 반응하지 못한 채 1% 가까이 밀렸는데요. 상선그룹주를 모아놓은 이 상품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알아볼까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보니까요. LG화학과 LG생활건강,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LG화학 체크해보시면 이 GM향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으로 추가 증설이 예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강하게 사들이면서 1,50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LG생활건강 보시면 중국향 매출이 부진했지만 면세 채널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저점을 지났다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주는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6일 연속 매수하면서 이 오름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성일하이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823억 원, 삼성전자는 1,780억 원, SK하이닉스는 960억 원까지 이 시총 상위 코스피 대형주들 강하게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성일하이텍 체크해보시면요. 이 폐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상장 첫날 매도하면서 어제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부 좀 회복을 하면서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안도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아니다. 안도 랠리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투데이 이슈 콕톡 8월 증시 전망 그리고 다시 탄력이 붙고 있는 2차 전지와 태양광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의 주도주를 찾아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이성훈 글로우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뭐 들어가기 전에 벌써 8월이네라고 좀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게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해서 아쉬운 감은 조금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2,440선 안착, 코스닥도 오랜만에 800선을 좀 회복을 해줬는데 8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7월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것 같은데 6월 그때 장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6월만 해도 뭐 2,000포인트 얘기를 나올 정도로 2,100포인트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2,400까지 또 올라와서 이제 하반기 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기대감도 갖게 해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은 좀 반등의 그런 연장선으로 8월 달은 시장을 좀 보는 게 더 우세한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월 달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가 견고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연속 마이너스 지금
성장이 예상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8월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자꾸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그리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리 역시 에 따른 속도 조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율, 특히 외국인이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8월 달은 여름, 이제 한여름에 들어가는데 주식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서머 랠리, 그러니까 뭐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 것만큼 시장도 좀 빨갛게 더웠으면 좋겠는데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은 연장선에 있고 금리 인상의 압박감은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미국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컨센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성홍 이사님은 8월 증시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의 시각이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잖아요. 뭐 금리 같은 경우 계속 인상 기조, 그다음에 아직 줄이지 않은 대차 대조표 부분, 그다음에 뭐 물가 지표는 9%까지 봤었고,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각에서는 뭐 약간 불안한 점도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매크로 이슈라는 거는 지나치게 확장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볼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을 통해서 시장의 지수, 그다음에 종목이랑 연결을 해서 보면 되거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가 불안해했던 요소가 원달러 아니라 1,320원, 네. 그 이상 가면 어쩌나 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한 1,300원대 초반에 와 있고, 그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같은 경우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다가 지금은 일부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수급 흐름을 보면 그래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점입니다. 자, 가깝게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뭐 8월 시장 같은 경우 또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뭐 순이익이라든지 그 부분이 집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수 레벨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구조상에서 지금은 아직 상방이 유리하고 투자자분들은 빠르게 버스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좀 약간 뭐 비슷한 시각이신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매크로 이슈를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우려를 받아들이지 말자. 버스에서 너무 빨리 내려서 오히려 나의 손실이 확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익을 좀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증시를 앞두고 허위 공매도 이슈가 또 시장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매도 사태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코리아마켓의 그 공매도 행렬이 조금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감이 크잖아요. 어떤 영향이 좀 예상이 될까요? 일단은 뭐 본보기로 딱 걸리기는 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불법 공매도라는 게 그 매도 호가에 원래 걸어 놓으면서 공매도를 시스템을 걸어야 되는데, 매수 호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체결을 시켜 내는 흐름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단어로는 뭐 업팅 룰을 지키지 않았다. 뭐 그런 식의 부분이고, 이게 차익 거래상에서 계속 시장의 호가 조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직원의 이런 뭐 약간의 과실로 그렇게 하는 흐름인데, 뭐 그 부분 자체는 뭐 밝혀진 상황에서 너무 적은 과징금,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 점이 있다 보니 조금은 뭐 정부 측면에서 강한 푸시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과 뭐 외국인 기관 이렇게 공통적인 면보다는 조금 외국인 기관에게 그런 플러스 혜택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평해지면은 조금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시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지금 챙겨봐야 될 점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로는 심리, 이제는 공매도와 관련된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 반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롯데관광개발, LNF 이러한 종목이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러한 종목들을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번 사태에 과징금이 좀 너무 약하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한 목소리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이 평평한 그 공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 혹여 이렇게 좀 규제가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뭐 롯데관광개발과 LNF 등을 좀 꼽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이 이제 다 갔는데 그래도 7월 들어서는 시장이 6월보다는 좀 안정이 되면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최근에는 실적주들이 뭐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그리고 이제 하반기 성장성을 기반으로 다시 2차 전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예상되는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가장 또 많이 빠졌던 게 2차 전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생각하시면 하반기를 주도했던 게 2차 전지주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금리 인상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낙폭과대주인 2차 전지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게 되면 성장주들인데요. 이 주식들이 6월에 저점 대비 보면 한 40-50% 오른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생각하면 많이 올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조절되면 다시 성장주를 또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성장주가 좀 이미 또 반영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반기는 거꾸로 이제는 뭐 이제 연말로 가잖아요. 하반기는.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시장에 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배당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또 가치주로 또 관심이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시장은 계속 성장주와 가치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으면서 성장주 성격이 있는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 또 의료기기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2차 전지는 이 안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좋은 어제 호재의 뉴스가 나왔듯이 계속적으로 이런 2차 전지나 이쪽에 대한 부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성장주면서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는 뭐 통신, 미디어 그리고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연초만 해도 부각이 됐었다가 네. 이게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중국 봉쇄되고 하면서 다시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주도 다시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하반기 전체 그리고 내년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또 반영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2차 전지 뭐 작년 하반기를 주도를 했었는데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화장품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는 이제 좀 긍정적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첫 번째로 LG화학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요. 첨단 소재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이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60만 원을 지금 탈환을 했죠. 첨단 소재 사업 비중 그리고 향후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지점장님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첨단 소재 그 사업부 안에서 이 전지 소재 비중이 작년에 34%였는데요. 올해는 58%로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매출 매출액도 한 작년 대비해서 167% 시장에서는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판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Q도 늘고 P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개선된 이유를 보게 되니까 이런 P하고 Q의 개선 외에도 증가 외에도 하이 니켈에 대한 비중 확대, 또 저가 메탈 투입 및 또 황 투입에 대한 또 환율 상승 효과도 같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런 그 LG 화학도 석유화학 쪽에 대한 실적은 조금은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낮아져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첨단 소재 사업부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마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LG 화학은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가 대부분 지금 70에서 80만 원 정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도 이런 양극재에 대한 또 부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런 뭐 또 생명과학이라는 또 헬스케어 부분도 있거든요. 통풍이라고 이 통풍 치료제에 대한 또 3상 올해 진입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또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81.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분을 50%까지 줄여도 51%까지 줄여도 사실은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블록딜을 하면서 현금화되게 되면 또 이런 투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LG 화학의 시장의 관심을 좀 모아주고 있고 현재 주가가 40만 원대인데 증권사에서 80만 원대 목표 주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지금 60만 원대인데 8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80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올라갈 룸이 그래도 상당하게 지금 높아져 있는 그 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캐파가 확대되면서 양도 늘어나고 또 판가가 상승하면서 가격까지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화학이 이제 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GM에 대한 양극재 공급 뉴스를 또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완성차 기준으로 보면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LFP 계열을 제외하고 한 500만 대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확 와닿기는 힘든데 이 부분을 환산을 해보면 톤당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환율이랑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네. 그게 95만 톤이라 하면은 한 57조 원 규모. 근데 그 LG 화학이 올해 예상 매출이 51조예요. 예, 올해 연간만큼 뭐 나눠서 받긴 하지만은 뭐 그 이상의 매출이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8년간의 계약인데 연간 환산 시는 한 7조 원의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통상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케이스로 영업이익률을 받으면 2자리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한 8%, 7%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예상이 3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이제 한 4조 2천억 원, 4조 8천억 원 그 정도의 체력이 되는 거죠. 주가를 통해서 환산을 해보면 지금 기본으로 연간 플러스 되는 수치로도 한 15% 정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환산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네.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LG화학이 공급하는 그 양극재가 이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VMe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인데 뭐 지점장님께서는 이제 판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P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원가 상승에 따라서 혹시 마진이 줄어들 부담은 없나요? 이게 재밌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물론 매출이나 이런 거는 늘어날 수 있는데 마진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해서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양극재와 관련된 업체는 셀 업체 완성차 쪽으로 전가가 되고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에게 전가가 돼요. 양극재에 대해서는. 양극재에 네네. 대해서는. 예, 금속 중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는 완성차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음극재라든지 타 소재 부분은 그 셀 업체의 부담 구조거든요. 예.
되게 흥미로운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셀 업체인 LG화학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다 보니까 약간의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는 좋은 거죠.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업체들의 주장은 이 고객사를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출의 볼륨을 늘리면서 메이크업 하겠다 이러한 주장이거든요. 충분히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게 지금 장기 계약을 통해서 지금 기준에서도 그 셀업체라든지 에서 수주를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그 원가 상승 같은 경우는 그 양극재와 관련된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완성차 쪽으로 다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 음극재나 뭐 타소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까지 지금 전가가 불가능한 지금 구조인데 양극재는 셀업체 전가 그리고 완성차까지 전가가 다 가능한 구조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갖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제 LG화학뿐 아니라 포스코케미칼도 GM과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알루미늄 기업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극재 시장의 원재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 그리고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관련주로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주로 롯데 정밀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E&D, 대주전자재료, 원준, 보락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들어본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양극재는 뭐 이제 그 전자재료 소재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 40% 이상의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뭐 어느 회사가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LG든 삼성이든 SK든 이런 결국엔 셀 메이커들한테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되고 뉴스가 플로어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특히 캐파를 증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큐를 늘릴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미리 선제 대응하고 그런 회사들에 대한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 나왔지만 원가가 올라갔을 때 원가에 대한 부분을 판가로 올려서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롯데정밀화학, 코스메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보라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캐파를 이미 증설을 해서 앞으로 그 공급 어떤 계약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전기차 업체들의 소재 확보에 대규모 계약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하반기 2차 전지 업체들의 성장성에 다시 눈이 좀 쏠리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가 하반기에 주도주로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미 확보된 성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진다라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보조금이나 세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MS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지금 계속 주가는 그러고 있지만 결국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태양광이나 오늘 좀 핫했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ESS, 그러니까 네. 저장 장치에 대한 니즈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에도 또 그걸 또 갖다 써야 된다고 하면 전선도 깔아야 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좀 종목들을 연결해서 이런 생태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달 대비해서 지금 7월 달에 한 40~50% 오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오른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조심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다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서 매수에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2차 전지 뭐 차량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리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인프라까지 좀 넓게 한번 산업을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해서 지점장님은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님은 밸류에이션과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LG화학이 좀 우려되는 점이었던 게 석유화학 부분 매출 비중이 약 50%를 꾸준히 기록을 해왔어요. 근데 네. 2분기에 좀 50%를 덜 되게 나타나는 점이 보였는데, 이게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뭐 언제 나아진다라는 결론보다는 지금 뭐 원재료의 영향인 유가가 약간은 그래도 100불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는 이제 나빠질 수 있을까? 수요의 회복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 중심인데 이게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2분기 그 체력을 감안해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42조 원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M 수주에 따른 매출을 연간에 플러스 해주면은 한 시가총액 50조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 그러면 뭐 한 72만 원? 네. 네, 72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42조 원, 50조까지 보셨고 목표 주가는 72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인데 역시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죠. 미국에서 기후변화 지원을 담은 예산안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들썩였습니다. 그중에서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부문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실적 모멘텀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 부문의 성장 추이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하게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00억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그 플러스를 냈어요. 네. 상당히 놀랐었는데 이 실적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는 실적이 나오는데 다른 사업부에서 뭐 플러스가 났겠지, 과연 뭐지 했는데 태양광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저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멀지는 않고 올해 내 과거로 돌아가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톤당으로 한 10불, 20불 이 정도 거래가 되다가 한 3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부각이 됐었고, 뒤이어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약간 무역적으로도 뭐 사이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게 있으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듈 업체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파이가 더 큰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기대감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는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었죠. 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언제 나올지 계속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화되면서 또 한 번 주가가 레벨업이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가깝게는 유가가 한 8%대 하락하는 날이 2번 있었어요. 그때가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의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제 기로점이었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을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이제 예산안 부분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이틀 동안 태양광과 관련된 미국의 주식들이 상당히 주가가 나왔죠. 좋았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오늘까지 주가가 좋은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전기 구매 단가가 40%대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1월 대비해서 7월 뭐 그 정도 구조가 나타났고, 미국 기준으로 해서도 전력 가격이 1월 대비해서 20% 상승이 나타난 거죠. 즉 이제 기존의 그런 전력 부분이라든지 그 요소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군 중에서 좀 가장 효율, 그러니까 투입 원가 대비 그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뭔가 보니 미국 기준에서는 태양광이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 모듈의 판매량도 증가를 하는데 단가 같은 경우도 함께 인상을 한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로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2.5%가 나타났어요. 이게 다른 업종과 비교하자면 조금은 낮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뛰어난 거거든요. 다음 분기까지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주가는 또 위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쏠린 눈이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유가가 이제 떨어지면 같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뭐 흐름이 나왔지만 이제는 저점을 조금 다져가고 있고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와서 시장이 지금 놀랐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후 법안 통과가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화가 좀 뚝심 있게 이 태양광 쪽에 계속적인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사실 지금 뭐 2020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태양광 부분에 상당히 좀 고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향후 10년 동안 3,690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481조가 이제 앞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집행이 되면 가정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원, 또 전기차 또 나옵니다. 전기차에 대한 구매를 할 때 세제 혜택,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 패널과 또 그리고 설치할 때 이 배터리 등에 대해서 또 혜택 등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엔 하나솔루션은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풍력이나 뭐 오늘 동국 SNC도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모든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기업들한테 어떻게 수혜가 되고 이제 뭐 매출이 일어나고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481조가 투자가 되면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하나의 좀 수혜가 좀 예상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에너지 10년간 481조의 집행 계획, 뭐 태양광 설치나 2차 전지 그리고 ESS까지 모두 다 좀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유가가 지금 뭐 100달러에서 안정화됐다라고 하셨는데 유가가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점에 있으면서 이제 그 유가가 30불일 때도 지점에서 이제 그 펀드나 ETF에 가입한 유가 쪽으로 하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 지금은 행복하시겠네요. 지금은 완전 달라진 거죠.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왜 30불이었나 보면 뭐 이제 기름의 시대는 뭐 끝났고 예를 들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이쪽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 유가 쪽으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체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은 늘려야 되는데 그만큼 공급이 수요에 안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가가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도 또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떻게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면 또 이 부분도 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추이에 따라서 분명히 뭐 이쪽도 뭐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친환경 이슈가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점은 뭐 상당히 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렁임은 있을 것이지만 뭐 시대의 흐름과 정책들을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2.9%였네요. 제가 수치를 조금 잘못 기억했는데 2분기 기준으로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9%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조 3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이 영업이익률이 유지된다는 점,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부 같은 경우가 한 2분기 수준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조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에요. 뭐 업사이드는 지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기억을 해야 될 점은 그
지금의 모듈 가격에서 가격의 상승이 추가로 나타나는지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그 포인트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현재 흐름에서 한 $7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신재생에너지군의 그 원가의 경쟁력이 좀 둔화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유가의 포인트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찌 보면은 유가의 그 하락을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잡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인데요. 우리가 리오프닝주로 잠깐 관심을 좀 줬었는데 뭐 중국 봉쇄 그리고 이제 대외 불확실성으로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더욱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화장품주에서는 LG 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이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조금 다릅니다. LG 생건과 아모레퍼시픽에 좀 기대를 했던 게 조금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실적 내용부터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중국 쪽에서의 매출 부진은 뭐 똑같았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이 한국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 뭐 보따리상도 있었고 맞아요. 뭐 요커들이 면세점에서도 뭐 줄을 섰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화장품 메이커들의 고가 화장품들을 사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약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여력이 안 되고, 근데 한국 화장품은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품질은 글로벌 화장품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국 내 중국 내 로컬 기업들의 화장품은 또 좀 저가지만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희가 포지션이 잘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새 뭐 코로나19가 2년째 봉쇄가 되고 하면서 중국도 그 사이에 R&D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면서 중국 화장품도 꽤 이제 품질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회사들도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런 화장품들이 올라오고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단적인 예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 라네즈라고 중국의 매장이 한 200개 있는 거를 올해 130개 뭐 이상 지금 뭐 철수한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중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적자를 부분을 그런 대리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북미나 유럽 등 이런 해외 쪽으로 좀 매출을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은 뭐 이제 중국에서 역시 뭐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이나 음료 부분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은 한 10% 그리고 음료 부분은 14%가 성장하면서 물론 원가 쪽은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됐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기업 모두 궁극적으로는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좋아지는 기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매출이 좀 크다 보니까 중국과 언제 또 다시 우리가 또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가 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봉쇄도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도 뭐 재확산을 하면서 어려운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LG생활건강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가 그래도 좀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왜 흘러나온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매출의 구조 개선이 좀 잘 이루어졌었어요. 면세 쪽의 매출 비중이 한 35% 이상으로 가는 단계다 보니까 면세 쪽 회복하면 LG생활건강은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본 체력이 바탕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뭐 예전의 영광은 되찾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봉쇄 해제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으면 뭐 비슷하게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시각에 따라서 예상치 같은 경우가 낮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좀 그래도 잘 나온 측면이 있었고요. 면세점 실적 회복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기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뭐 변이가 계속 연속되면서 중증 환자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아주 비율도 낮아졌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외국으로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속해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실제화된다고 하면은 워낙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예상 실적의 체력 대비해서도 지금 절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대하는 면세점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실적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면세점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하니까 뭐 두 종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에는 왜 조금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걸까요? 매출의 비율을 보시면 돼요. 예, 매출의 비율 같은 경우가 LG생활건강은 면세점 쪽으로 좀 비중이 높여진 단계였고 아모레퍼시픽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적자를 내버렸어요. 그만큼 그 매출 볼륨 대비해서 원가라든지 뭐 이익 구조가 아직은 좀 뚜렷하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겠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비중이 좀 더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LG생활건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점을 포인트로 하면서 이게 회복세 같은 경우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흑자냐 적자냐 그리고 또 면세점의 매출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좀 다르게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럼 화장품주 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 아까 라니지가 아니고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니스프리. 네, 중국 내 매장에 대한 철수에 대한 그런 전말 계획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국 시장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리고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진짜로 뭐 마스크를 벗는 그런 시기가 와야지 화장품한테도 정말 해가 뜨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화장하는 그 시기가 올 때 분명 그 전에 신호가 오겠죠. 그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때를 또 화장품주의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8월 증시 전망과 함께 LG화학도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예상 주도주 점검해봤는데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포트폴리오 전략 저희 방송 다시 보시면서 좀 세워보시고요. 최송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이성웅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